등기법 보겠습니다. 등기법 13번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전부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불가능하니까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물권 변동과 관련된 게 아니죠. 물권 변동의 등기입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일부 권리자도 전부에 대해도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 변동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처분 제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도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 일부 가압류 가처분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전부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여기서 굴착한 토굴이 건물이 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건물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정착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용도성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굴착한 토굴은 당연히 외기분단성이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토지로서 등기할 수는 있겠죠.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해요. 토지의 구성 부분. 그렇죠. 건물로서는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2번 3번 지하 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지하 상가의 통로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표제부 없고 갑구 없고 을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이 있죠.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분단성 있습니다.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용도성 갖췄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겁니다. 5번째,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뭐가 첨부된다고요? 도면.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이러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시해야 되니까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정답은 1번. 14번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오죠. 1번 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의 등기 신청.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환매 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한다고 했죠. 우리 민법은 이 두 가지 계약은 민법에서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 등기도 우리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요 두 개의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동시에 신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 신청이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신청이 되지 않으면 이건 환매 특약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이 되면 이것은 환매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그래서 환매 특약이 동시에 체결돼야지만 환매 특약이 되는 것이고 환매 특약이어야지만 환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환매 등기가 돼야지만 매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 담보. 이것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재매매 예약이 되고 재매매 예약이 되면 가등기를 해야 되고 이때의 담보는 매도 담보가 아니라 가등기 담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등기법은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접수번호가 동일하니까 순위도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순위가 동일하게 될 겁니다.
이때 매매와 환매특약 두 가지 계약은 주종을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입니까? 이게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돼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왜?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법의 취지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각하되면 자동 각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하가 된다고 해서 이게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번호가 동일하니까 순위가 같아야 됩니다. 순위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 3번이라고 되어 있다면 환매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해야 될 겁니다. 부기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환매등기는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환매등기가 부기면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겠습니까?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특약의 등기 신청은 이거는 각하가 될 겁니다. 그렇죠? 2번 지분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과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3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상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번째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소유권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소유권 일부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할 겁니다. 네 번째 보셨고 다섯 번째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공유자도 소유자죠.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너무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자의 처분 권한은 5년을 절대로 넘어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특약 등기는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럼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할 겁니다. 이때는 주등기 합니까? 부기등기 합니까? 특약등기, 약정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 15번. 다음은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요. 이 인감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두 번째는 부동산 비매도용 인감증명. 여기서 매는 매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자는 넘길 도자인데요. 넘어간다 도자인데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 뭡니까? 소유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은 등기 원인이 매매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감증명이에요. 비매도용은 이거 이외일 때 비매도용을 쓰겠죠. 따라서 가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전부 다 이 비매도용을 쓰는 겁니다.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이 매도용을 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요것을 요쪽 등기 신청할 때 전용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걸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부동산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3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유권에 대한 것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즉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 명의인이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4번 인감증명은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등기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시키기 위해서 첨부하는 게 인감증명이죠. 따라서 종이 형태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즉 방문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 플러스 전자신청이 있죠. 전자신청은 컴퓨터로 신청하기 때문에 종이 형태의 신청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대신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5번째,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 분할협의소의 날이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기억나십니까? 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아래는 분할된 분할협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 도장이 진짜 상속인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 정답은 4번이 될 테고요. 16번 다음 중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프린트 보겠습니다. 33쪽 보십니다. 33쪽을 보시면 가등기가 나와 있는데 가등기는 정말 중요한 등기라고 했죠.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등기입니다. 민법 2문제, 등기법 2문제. 적게 출제되면 2문제, 민법 1문제, 등기법 1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가등기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세 번째, 가등기한 후 본등기하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할 텐데 세 번째부터 보시면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가 되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본등기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신탁등기 이런 건 전부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등기가 하나 있죠. 뭡니까? 환매등기. 환매등기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매등기의 가등기가 왜 허용되지 않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율과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동시에 체결하죠. 이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환매 특약에 의해서 갑에게 환매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환매 특약을 등기하게 될 텐데 이를 환매 등기라고 불러요.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 환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 단계는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명의로 등기가 되는 시점은 요 시점이죠. 그 이전까지는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갑이겠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환매 특약이 체결되면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환매 특약은 요 시점에 체결되었으니까 갑은 뭐도 갖고 있습니까?
환매권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시점 이전에 갑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환매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환매등기에 본등기를 하기 전에 환매등기에 가등기할 필요가 갑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소유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환매권자는 요 등기 이전에는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매권자로서 가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매권은 이 소유권과 그러니까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환매권의 가등기를 인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등기의 가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환매등기의 가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죠. 환매등기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하나 더.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한데 본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가 안 되는 등기가 뭐라고요? 환매등기. 맞습니까? 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 안 되죠? 그러면 환매등기의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환매권의 잘못이겠네.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죠? 그러면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더. 지역권의 이전 등기, 지역권 이전 등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반성에 의해서 같이 따르고 소유권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 지역권 이전 등기는 본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그럼 공의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공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한 단어로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고 물청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청이라는 것은 물권자가 가진 청구권을 물청이죠. 그러면 본등기를 해야지만 물청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갖는 것이죠. 따라서 채청 단계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하고 물청은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것. 이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이 세 가지 경우에 인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 변동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등기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권리의 보전, 권리의 설정,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권리의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네 가지는 권리 변동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보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건 요 네 개예요. 요 네 개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은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 가짜를 써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 변동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동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변동 등기. 그렇죠.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 즉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하지만 보전과 처분 제한은 권리 변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동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보전 등기의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는 우리 등기법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겠지만 그 이외의 등기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니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가등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 처분 제한 등기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했죠. 압류 등기, 이런 것들은 처분 제한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 청구권은 뭡니까?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의 청구권은 해제조건부 청구권. 이 종기부 청구권과 이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반대 해석상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장래 미확정 청구권일 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세요.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 유언을 통한 증여는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예요. 그런데 유언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증여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유언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유언을 기준으로 단독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유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증은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증 시점에 발생합니까? 갑 사망 시에 발생합니까? 갑 사망 시에 발생하죠. 따라서 을에게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기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온다면 이때는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오면 우리 등기법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언을 유증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이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하는 방법은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장과 반대되는 유언을 하게 되면 그것도 철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 유언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철회의 가능성이 남아있죠. 철회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철회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확정.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죠.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다고 그랬죠.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징여, 사인 징여라고 부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징여계약. 이거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징여니까 갑 사망 시에 요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장래에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인 징여는 유언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언과는 전혀 무관한 계약이에요. 따라서 철회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언제나 확정입니다. 언제나 확정이니까 이것은 가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 언제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증여와 이중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1번 유언자가 사망한 후 신청한 이유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겠죠. 2번 소유권 보전 등기에 가등기 가능합니까? 소유권 보전은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에 가등기 가능합니까? 환매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환매 등기 이전에 가등기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합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가능합니까? 합의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가 지역권 등기에도 존재하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있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에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가등기, 권리 변동 등기 하기 전에 선의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권리 변동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정답은 1번 신탁 등기, 이거 좀 쉬었다 할까요? 쭉 할까요? 쭉 하죠. 신탁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 신탁 등기도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거의 매해 출제가 됩니다. 특강 시간에 했던 거예요. 또 할 겁니다. 달달달 외우실 때까지. 한 문제 정도가 매해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신탁 계약의 의미는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얘기할 테고 을을 수탁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신탁 계약의 의미는 신탁자가 수탁자를 신뢰하고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하고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신탁 계약. 이때의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합니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다 가능해요. 하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나오니까 소유권을 예로 듭니다. 갑이 을을 신뢰하고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등기가 돼야 됩니까? 소유권이 부탁이 되고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돼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내적 소유권만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간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권리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서 부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 이유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십니까? 신탁의 목적. 신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죠. 갑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셔서 어머니가 걸려서 이민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 갑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나서 달달이 월세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보내드렸으면 참 좋겠다 친구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친구가 알았다, 일단 넘겨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탁의 목적은 뭡니까? 어머니에게 월세 마련, 맞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의 목적이 공시가 돼야 되는데 신탁의 목적을 공시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탁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등기가 실행이 되고 이때 어머니를 수익자, 이익을 받는 자라고 해서 수익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탁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공동신청이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등기법을 개정해서 신탁등기는 지금은 무조건 수탁자의 단독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수탁자의 단독신청이에요. 그렇다면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수탁자의 단독신청. 말소 회복은요. 수탁자의 단독신청. 그러면 신탁등기의 변경은요. 수탁자의 단독신청입니다. 전부 다 단독신청이에요. 그러면 을은 이제 수탁자로서 신탁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기 때문에 라고 했죠.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탁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요 수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신탁 등기에 의해서 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행사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즉 월세를 놓기 위해서만 요걸 소유권을 행사해야 돼요.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겁니다. 행사가.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죠. 그렇다면 요 수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니까. 그런데 요 신탁 등기는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취득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탁 등기는 신청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신탁자나 요 수탁자는 이 신탁 등기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위 행사일 때는 동시 신청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하는 신청이니까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동시 신청도 아닐 테고 한 건의 신청 정보도 아니겠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신청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등기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가. 요 칸은 등기 관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등기 관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인데요. 2번 소유권 이전 수익 수탁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 수탁자라는 문구가 없게 되면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자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는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신탁의 목적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걸려서 이민을 해서 딱 끊겼습니다. 칸이 너무 좁아서. 그렇죠. 칸이 너무 좁죠. 따라서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이 별도의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 별도의 장부의 이름을 신탁원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신탁원부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하는 것은 신탁이라는 문구가 기록이 되고 신탁원부의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이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신탁원부는 여기다가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니까 이 신탁원부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부의 일부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의 일부. 등기부의 일부니까 강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등기부라고 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여기도 적용되니까 신탁원부는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신탁 부동산이 5개일 때는 신탁원부도 5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신탁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원부도 10개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가등기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신탁 등기의 가등기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가등기 이렇게 쓰면 돼요. 가등기. 그리고 이것만 가등기해서는 안 되고 여기다가도 가등기라는 문구를 써야 됩니다. 여기 신탁의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신탁 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같이 실행을 해야지만 신탁 등기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하나 더. 여기에 등기 명의인이 어디 갔어? 수탁자가 여러 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 명의인도 을, A, B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A, B 명의로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소유권의 형태는 공유입니까? 합의입니까? 합의요. 그렇죠.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의요. 이 을, A, B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있죠. 이게 공동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신탁 등기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합의요. 근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이 없다고 그랬죠. 등기부의 이름만 같이 올릴 뿐이죠.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뭐라고요? 공유요.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가 수인일 때 뭐라고요? 합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갑액에는 채권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채무자라는 얘기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 A가 신탁자 갑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이유는요. 소유권은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탁자의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수탁자의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탁자의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신탁 재산과 관련된 채권자만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요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주로 신탁 등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요즘은 좀 더 어렵게 출제한다고 그랬죠?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여기 보시면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의 주종을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된 등기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신탁 등기는 등기관리자 기타 칸을 빌려갖고 자그맣게 써요. 이게 주된 등기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게 주된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주등기고 이게 종된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청 정보도 원래는 뭐에 대한 신청 정보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예요. 그 일부를 빌려서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게 됩니다.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주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 이렇게 한다고 했죠. 여기 소유권 이전, 환매 특약, 주등기,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까? 따로 쓰고 있습니까? 따로 쓰고 있는 거죠. 칸이 다르잖아요.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신청정보 하나일까요? 두 개 따로따로 신청정보 작성해야 될까요? 두 개 따로 별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정보가 별개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신청정보 하나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차이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죠? 네. 그럼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천수를 누리시고 백수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탁부동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돌려줄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고 우리 이민 왔으니까 이거 이 아파트 그냥 네가 팔아서 돈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팔아야 되겠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병 명의로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물론 신탁 계약은 해지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이 등기 권리자, 수탁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탁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말소 등기는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순위번호도 같이 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 병. 그리고 요거는 존재해야 됩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신탁 등기 말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어줄 겁니다. 주된 등기는 이게 주된 등기가 되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다 주등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죠. 따라서 순위번호 같이 쓰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 이거는 공동 신청.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동시 신청. 다 똑같아요. 네. 하나 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월세를 놓고 생활비 마련해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데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갑 보고 야, 비용이 드니까 돈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이 의뢰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일부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우리 갑에게, 우리 병에게 3분의 1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테고 그리고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금을 가지고 이제 관리 비용에 충당하게 될 겁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3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병은 소유권 얼만큼 취득했습니까? 3분의 1을 취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신탁 등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왜? 3분의 3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신탁 등기 변경. 신탁 등기, 신탁 재산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3분의 3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3분의 2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탁 재산 을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이를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이것은 을과 병의 공동 신청. 요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순위번호 공동,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주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이 친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갑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고 네가 잘 봉양해 줬으니까 이 아파트 나한테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냥 가져라. 고맙다.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네.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원래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사할 때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그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이를 수탁자의 고유 재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공시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공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각,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을, 그리고 신탁. 이것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 것이다 라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완전한 소유자는 을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을.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따라서 2번 신탁 등기 말소. 그리고 요거 지워줄 겁니다. 맞습니까? 요것이 말소가 되면 이것도 효력이 상실돼요. 맞습니까? 효력이 상실되니까 이거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빈칸으로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갑과 을의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공유.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 목적이라는 공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의요.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수리번호를 사용한다. 왜요?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등기라고 했죠. 3번 수탁자의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전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 등과 동시에 해야 된다. 왜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4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아니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5번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18번 들어가겠습니다. 18번은 저당권 등기도 항상 출제가 되는 등기예요.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